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좀 색다른 공간이죠. 여기가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랑 합방을 하게 될 때 또 쓰이게 될 그런 공간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좀 확대해 보이면 이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앞으로 합방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간이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더 잔잔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방송 자체는 진행을 할 건데요. 카메라 조정 좀 하도록 할게요. 카메라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공간은 아마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을 거예요. 약간 그 어제 했던 그 칠판이랑 좀 더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가끔씩 환영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BGM도 그 약간 뭐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장작 타는 빛이 그 ASMR을 틀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월드 내에는 장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쉽게도 거기는 장작 그 에셋을 넣을 수는 있었는데 불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에셋은 추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한 느낌이 나나요? 따뜻한 느낌이 나면 좋겠네요. 커피도 한 잔 이렇게 챙겼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강의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강의 방송은 아무래도 녹화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화로 바꿔가지고 강의 방송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녹화를 뜬 강의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유튜브 댓글창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평범하게 1시간 같이 보내는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1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길게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자 수가 1명뿐이죠. 한 분이라도 이렇게 저랑 같이 해주셔서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딱히 막 드리려고 할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방송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 35명의 팔로워가 계시고 그런 경우 가운데에서 항상 시청자분들이 같이 계셔주시다 보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테스트 방송이고 아마 당분간 몇 개월은 계속 테스트만 할 거예요. 정식 데뷔는 아직은 꽤나 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식 데뷔를 하려면 반년은 더 기다려야 하실까 싶어요. 물론 이 반년 동안에도 꾸준히 방송을 켜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반년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든 뭐 시청자 참여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계속 이쪽에다가 화면을 두고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 VR채 친추 거실 수 있거든요. 알파벳 SHINOO 언더바 한글로 신수로 검색하셔가지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요. 이렇게 방송 때 아니면 방송 때는 제가 진한 빨간불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웬만하면 아마 못 들어오게 하지 싶은데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VHS 대화도 하고 또 제가 월화목 이렇게 카페데어 아트도 하잖아요. 카페데어 아트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실 거예요. 저는 그 스트리머라기보다는 VR챗 유저로서 그냥 추가적인 VR챗 컨텐츠 좀 더 즐길 거리를 고민하다가 이벤트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참여도 하고 또 이러고 있지만 뭐니 좀 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이걸 하는 것이 스트리밍 해가지고 저는 그 이중직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이중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 벌 생각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걸 직업으로 가질 생각도 없고요. 아무쪼록 김영란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웬만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색다르게 노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환영을 할 생각입니다. 밀크타임님 반가워요. 오늘 첫 번째 채팅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합방을 웬만하면 좀 찾아보려고 해요. 저랑 좀 비슷비슷하신 분들 중에서 VR챗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 위주로 여기 양옆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든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컨텐츠 만들어 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웬만하면 제가 방송을 켤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도 켤 때도 있고 어제처럼 화요일에 켰을 때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켤 때도 있고 하지만 아마 정보창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수요일에 방송을 온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방송을 온할 건데 오늘은 지금 7시 45분이잖아요. 웬만하면 8시에 방송을 해서 9시에 끝나는 이 스케줄로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게 딱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새 시청자가 더 늘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수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할 거라는 거, 아마 시간은 늦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서 약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1시간만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올해 뭐 방송 하는 것도 재밌지만 역시 VR챗 안에서 지인들이랑 노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랑 노는 것도 더 재밌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서 좀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막 이제 막 두세 시간 넘게 방송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 회사가 있고 제 직장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거, 사실 그 점이 가장 크죠. 그것 때문에 그 방송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정식 방송 때는 이것보다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라디오 방송처럼 1부, 2부 더 가지고 방송할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그 소식 같은 것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도 하고 또 그 소식에 대해서 서로의 그 의견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브 프로2 풀킷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이 그 풀킷 안에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고 거래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한테 팔았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 적색 불이 깜박깜박거리는 적색 전등 현상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수리를 맡겼다가 오늘 택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풀 트래킹을 즐길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바이브 트래킹은 침대를 덮으면 무효가 됩니다. 뭔가 덮어버리면 트래킹이 안 되는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고자 저도 좀 수면 VR이란 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슬라임 VR 지금 카밀 레이크님께서 제작하시는 제품을 이미 예약을 해놨고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는 그 제품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좀 더 오래오래 비아치에서 제가 쉬는 날이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얘네들은 별도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나씩 총 3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쪽 손이 가끔씩 원핸드 트래킹으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원래는 이쪽 손이 되면 이쪽 손만 되던지 이쪽 손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역시 베이스 스테이션은 많고 봐야 되나 봐요. 나를 괜히 팔았나 봐. 어쨌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거, 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릴 일은 별로 없지만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을 주로 할 예정이다 보니 그럴 일은 잘 없지만 혹시라도 제가 풀트래킹으로 할 수 하는 컨텐츠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랑 같이 한다든지 합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풀트래킹이 원활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돈 쓴 건 없어요. 왜냐하면 AS 기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돈 쓴 건 없고요. 편안하게 좀 더 원활하게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좀 어두운 공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책 같은 거라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책장에 책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어학서적입니다. 독일어, 뭐 러시아어, 라틴어 이런 그 다음에 또 대학교에서 일부 배웠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유튜브로 제 방송을 나후증이라도 보신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외국어, 영어를 제외하고는 어떤 외국어 배우셨는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국어는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영어는 당연한 거고요. 가끔씩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유할 때 이렇게 주유캔 열어보면요. 아텐지오니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아텐지오니.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자동차 이름 중에는 에쿠스 라틴어죠. 말이란 뜻이고요.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뭐 토레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어 지명이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단어만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외국어의 흐름 속에서 같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어라고 못 느끼는 것들도 있고 외국어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빵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먹는 빵. 그건 포르투갈어에서 궁극적으로는 온 단어죠. 물론 포르투갈어 빵을 또 타고 하면 라틴어 파니스가 나오고 PANIS 파니스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일상에 외국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춘자 할머니 여러분들 풍우주막이나 아니면 가끔씩 장마구님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면 박춘자 할머니에 대해서 몇 번 보셨을 텐데 그분 컨셉은 파독 간호사 출신의 할머니시죠. 부산 동구에서 출생하신 솔직히 맨 처음에 부산 동구라는 지역명을 듣고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교통 신호등 운영을 이제 총괄 맡았던 곳 중에 하나가 부산권 역시 동구였거든요. 어쨌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까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동구 중구 제가 안 맞습니다.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어쨌건 그랬었는데요. 그때 독일어를 진짜 유창하게 하시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몇 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풍우주막에 갔을 때도 계시던데요. 그때는 프랑스 부야제 타는 프랑스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또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프랑스어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교수가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뭐 교수님들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좀 막 동성애 죄악시하고 뭐 요즘 젊은 건 이야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죄악시하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막 요즘 젊은 것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분 밑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솔직히 할 줄 아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꼬망 딸레부, 꼬망 사바, 위 사바, 실프플레 이런 거 말게 없어요.
그 정도 말고는 없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구문을 외워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프랑스어 동사변화 이런 건 잘 모르고요. 스페인어는 좀 약간 그 예전에 계절학기 때 저희 동생이랑 배운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게 배웠었어요. 동사 변화도 몇 가지 배웠고, 뭐 과거형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약간 독일어랑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스페인어도 참 재밌었는데 스페인어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물론 스페인어로 돼 있는 많은 게 있죠.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그 코로나죠. 네. 사실 그 코로나라는 명칭은 라틴어 코로나에서 라틴어로 이제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의 코로나, 뭐 코로나, 어, 뭐 콜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렇게 보니까 언어가 참 무궁무진. 언어도 그 약간 그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어, 아버지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식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거는 사실 강의할 때 하려고 했던 건데, 라틴어 밑에 라틴어에서 튀어나온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로망스 어군이라고 하고요. 걔들 중에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루마니아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개 튀어나오는 그런 과정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좀 특이한 편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어, 사실 뿌리가 좀 불분명한 언어 중에 하나라고들 하는데요. 일단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을 좀 보면요. 고구려말, 신라말, 백제말이 살짝살짝 좀 다르고 걔네들이 이렇게 사만 통일 이후에 고려말로 모였다가 그 고려말이 그대로 중세 한국어가 돼가지고 뭐 세종 때 한글 창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뭐 그래서 한국어는 그렇게 변화도 크지 않고 오히려 합쳐진 그런 언어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블랙한드님 반가워요. 어쨌건 뭐 아니 오늘 강의할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흘렀는데 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언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청각에 좀 문제가 계신 장애우 분들이 사용하시는 한국 수어, 프랑스 수어, 미국 수어, 영국 수어 이런 거 그것도 다 개별적인 언어예요. 사인 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VR챗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인덱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퀘스트2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이제 핸드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어의 성조가 무조건 있어야 정확한 의사 표현이 된다잖아요. 그분들도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의사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웬만하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인덱스 컨트롤러를 사시거나 아니면 퀘스트2 핸드 트래킹을 사용하신다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분들은 이게 자기들이 얻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뭐 어쨌건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좋아 보인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배우려고 시도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언어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견문도 넓어지고요. 한 언어를 알면 우리나라 말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가요. 어, 분명 그 1000년 전의 영어를 보면 정말 독일어랑 비슷해요. 거의 독일어예요. 독일어에 아이슬란드어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언어가 옛날의 영어의 모습이에요. 근데 1066년에 프랑스 애들이 영국을 정복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정확히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공이 영국을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프랑스어가 영어로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올 그때부터 영어는 지금처럼 개판 5분 전이 되었죠.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단어들이 융합되고 섞이고 버려지고 뭐 새로 생기고 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초서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영문학이 완전 꽉 꼬여버린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영어는 약간 그러니까 점차 독일어 비슷한 색채가 벗어나지고 프랑스어 같은 색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를 배워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프랑스어나 어, 독일어까지는 아니고 네덜란드어 배울 때 약간 좀 길이 보입니다. 기초적인 문법적인 요소나 기초적인 건 네덜란드어로 가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보면 프랑스어가 보여요. 그럼 그 단어들을 토대로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적인 어휘를 토대로 네덜란드어를 배우시면 되고요. 네덜란드어를 배우면 바로 옆에도 있는 독일어랑 비슷해요. 건너가서 독일어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독일어의 영향을 받은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게르만 어파 언어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또 프랑스어를 통해서 그 프랑스어랑 비슷한 여러 로망스어군 언어들을 함께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언어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도 그 한국어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오타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덕질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하면 그 일본어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일본어 어휘들이 우리한테 막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 어휘들을 써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그 일제감정기 때는 그 강제로라도 배웠어야 했으니까 그게 쓰였던 느낌인데 지금은 우리들이 약간 좀 자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좀 궤도가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튼 간에 쓰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말하는 언어 생활 중에서도 뭐 사투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배우게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제주어에 대해서 배워 버리게 약간 이런 표현 좀 이상해 한데 배움을 배워지는 그런 과정도 겪을 수가 있는 거겠죠. 언어라는 게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어렵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로도 우리 서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그런 어, 약간 좀 공익광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어,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물론 라디오 방송이라는 특성상 어, 일반 게임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게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왔어야 됐는데, 사실 오늘은 그 준비를 좀 하기에는 좀 빡셌고요. 일단 아무튼 간에 제가 아까 전에 30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방송 그 자체를 수요일에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할 거고요. 이제 그 아마도 반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수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때마다 라디오 방송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한번은 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행사도 가시려고 해요. 뭐 사실 별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제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스튜디오는 카페 데어 나트랑은 전혀 다른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카페 데어 나트에는 이 건물 없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끌게요. 카페 데어 나트 내일 진행할 거고요. 내일도 카페 데어 나트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벨로이 도서관 당시에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파벨로이 데이입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좀 그때 분위기를 좀 제가 내고 싶어서 하는 거일 뿐이니까 모습이 좀 다르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와서 같이 어제처럼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시 9시 반에 10시 반이죠. 10시 반. 10시 반에 아잉이 밤 클럽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놀러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목요일은 좀 애매한 날이죠. 수요일도 상당히 애매한 날이긴 한데 목요일은 약간 내일이 금요일인데 너는 도대체 왜 있는 건이란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수요일이 가장 중간인데 그래도 수요일은 중간이라는 의미라도 있지만 약간 목요일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목요일에는 카페 데어 나트 있다는 거 9시 오셔가지고 10시까지 저희랑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딱히 없네요. 제가 전에도 수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요즘 뭐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방송 있잖아요. 그 이벤트 월드 이벤트의 그 역사에 관해서 좀 살짝 설명하는 그런 방송을 좀 했었잖아요. 이벤트 월드들이 지금 좀 많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약간 시간들이 내가 바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갈 수 있는 이벤트 월드들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너무 심야,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심야에 해버리면 저는 웬만하면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 월드들을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 웬만하면 늦어요. 시간이 웬만하면 늦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그런 사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9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저희 카페 데어 나트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물론 그 시간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여유롭게 잠을 자고 싶으면 9시 반에 취침을 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잘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카페디언 아트도 그렇고 이벤트 월드라는 것 자체가 물론 사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드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진행하는 모든 중심에는 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직원 분들이 있는 거는 정말 그 소중한 분들이 함께 있어져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직원이 없는 이벤트 월드는 아마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직원이 없는 이벤트 월드가 있긴 있었어요. 직원이 없는 이벤트 월드가 있었는데요. 그 월드도 얼마 못 갔을걸요? 올해는 못 갔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혼자 아무리 소수의 인원을 받는다고 해봐야 결국엔 일대 더 많은 다수를 상대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카페디언 아트 눌러 보시면 저랑 보통 이제 유금니 셀레스테님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3명이 사시고 거기다가 뭐 좀 더 추가되면 시로크루님 오셔가지고 보통 한 서너 명이서 일하는데 그 서너 명이 24명의 지분 중에 4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서 6명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로 찾는다면 말이죠. 물론 그 20명이 다 이제 카운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산이 되니까 충분히 이렇게 상대가 가능한데 한 명이서 이벤트 홀드를 하려고 하면 월드 크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작으면 안 돼요. 좀 넓어야 돼. 그래야 이제 몇몇 사람들은 따로 놀고 그러니까 한두 명 이렇게 이제 같이 카운터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 이벤트 홀드라는 게참 예전에 그 트위치 방송을 주로 보신 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글로리어스라는 이벤트 월드 관련해서 뭐 피아노키님이나 뭐 연다님, 뭐 유키드님, 뭐 견자이님, 뭐 꼬피님, 기타 등등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분들이 그 이벤트 월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글로리어스라는 이벤트 월드도 그 좀 애매한 이벤트 월드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는 그 컨셉을 잡고 진짜 띄엄, 그 다음에 좀 띄엄, 그 다음에 좀 띄엄, 그 컨셉은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제작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한번 이제 그 하얀 옷을 컨셉으로 한번 하셨고요. 이게 이제 일반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첫 번째 컨셉이고 두 번째가 그 스트리머 분들 오셨던 근데 결국 이 스트리머 분들 오셨던 그 당시에 글로리어스는 결국 민간의 공기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결국에서 교민거래가 지고 이벤트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났냐라고 물으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방송으로 만약에 이벤트 월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면 BR챗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벤트 월드에 좀 더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테고 이벤트 월드의 풀도 좀 더 넓어졌을 거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벤트 월드들이 분열과 뭐 내부 갈등, 외부 갈등 이런 게 일어나면서 좀 더 난장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결국에 소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랬던 게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사람 사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칼로 물베기라지만 역시 사람 사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벤트 월드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이벤트 월드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벤트 월드를 많이 갔는데 요새는 못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셜창 보면 뭐 이벤트 월드를 만약 한다 치면 정말 여기 많이 떠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엔 진짜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요. 하루 이벤트 월드 있고 그 다음날 이벤트 월드 있고 그 다음날 이벤트 월드 있고 이 정도였는데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진짜 주말엔 또 꽉꽉 찼거든요. 뭐 꽉꽉 찼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뭔가 하수연이 된 것 같네요. 하수연이 된 것 같아. 일단 세션은 한 41분 정도 진행을 했지만 일단 컨텐츠 준비도 안 됐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네요. 그래도 여기 분위기라든가 좀 새로운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게 정식 사이즈입니다. 이게 지금 1배열이에요. 이게 1배열이고요. 아마 앞으로 합방을 하게 되면 제 월드에 산다면 아마 이쪽 사이드에 던지시고 이쪽 사이드에 던지셔가지고 제가 커피 대접 드리면서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아는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제가 정말 아끼는 귀여운 동생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어, 데뷔를 어제 했는데 그 아이는 아마 저보다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걔는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귀여운 아이예요. 꼭 보세요. 다른 애들은 이름이 뭐냐고요? 카펠린이요. 아마 카펠린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카펠린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젤로 카펠린인지 안젤로 카펠린인지 안겔로 카펠린인지 안겔로 카펠린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있어요. 걔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뭐 RP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뭐 따로 설정 같은 것이 그냥 저는 접니다. 저는 그냥 도로교통공간 직원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방송하고 있는 TVN 교통방송 직원이 그냥 신수고요. 그 아이는 진짜 설정을 잘 잡아놨어요. 설정도 잘 잡아놓고 또 라이브 2D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것도 다른 버튜버들이랑 좀 더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봐주시면 근데 언제 방송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방송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구독부터 눌러보시고 방송한다 싶으면 한번 가서 한번 슬쩍 보기라도 해주세요. 괜찮은 아이입니다. 진짜 좋은 아이예요. 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저는 방송을 오늘은 좀 네, 1시간을 못 채울 것 같네요. 슬보기 좀 타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남은 일주일 동안 좀 뭘 좀 할지, 그 다음에 뭐, 다음 수요일에는 어떤 걸 방송을 할지, 여러분들이랑 어떤 걸 좀 공유를 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좀, 짜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좀 같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모닥불 소리로 브금을 대체하고 있지만, 브금도 좀 더 좀 찾아보고, 이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트위치 떠날 생각이 없다는 거. 다른 컨텐츠, 그러니까 VOD 서비스는 다시 보기는 유튜브로 대체해서 제가 올리고 있고요. 올리고 있고, 뭐, 클립이 좀 아쉬운데, 클립은 좀 어쩔 수 없지만, 뭐, 혹시라도 하나요? 저에게도 뭐, 캐리누커가 한 명 붙어가지고 이렇게 될지. 그거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전 방송을 이제 끄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VR챗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안녕.
그리고 언젠가가 될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라이브 3D 그 캠으로 이제 모션 캡처해서 하는 방송 언젠가 할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방송은 그냥 강의 녹방으로 해가지고 그냥 녹화해서 그냥 올려가지고 좀 해보려고요. 그냥 그렇게만 하려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진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